토끼띠 여러분, 지금 당장 현관에 있는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쌓아놓은 재물이 어느새 사라지는 이유. 현관 신발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토끼띠는 12지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조심스러운 띠입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위험을 피하며 안전하게 재물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심성 때문에 현관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재물이 더 빨리 달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토끼는 숲속의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빠른 발로 위험을 피하고 여러 개의 도피로를 만들어 놓으며 조용히 풀을 뜯으며 살아갑니다. 그 민첩함과 영리함이 바로 토끼의 생존 비결입니다. 하지만 만약 토끼의 집, 그 안전한 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바로 토끼의 굴입니다. 겉으로는 알뜰하고 똑똑해 보이는데 유독 돈이 손에 안 쥐어지고 조금 모았다 싶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쓰게 되며 좋은 기회가 와도 불안해서 놓치는 토끼띠 분들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토끼의 안전한 기운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안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달 안에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대대로 부자였던 토끼띠들의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립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토끼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동물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는 그 작은 행동이 토끼띠에게 맞는 안정적인 재물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댓글에 토끼띠 재물복 받아갑니다. 이 한 줄을 조용히 적어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토끼띠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부자 되시도록 정성껏 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관을 단순히 출입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끼띠에게 현관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토끼는 굴을 파는 동물입니다. 땅속 깊이 여러 개의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들이 모두 안전한 집으로 연결됩니다. 그 집의 입구가 바로 현관입니다. 토끼가 밖에서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토끼띠도 밖에서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현관이 불안정하면 재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30대 후반 토끼띠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시는 똑똑하고 알뜰한 분이었습니다. 돈 관리를 잘하고 계획적으로 저축도 하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안 쌓였습니다. 조금 모이면 차가 고장나고 또 모으면 집에 문제가 생기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문제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특히 신발 끝이 전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토끼인데 굴의 출구가 너무 많습니다. 들어온 재물이 어느 구멍으로 나갈지 몰라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날 그분은 즉시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신발을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신발 끝을 안쪽 구석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10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세금 환급을 받았어요. 한 달 뒤에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고 석 달 뒤에는 처음으로 목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을 정리하자 토끼의 안전한 기운이 살아나 재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은 어떻습니까? 토끼띠에게 현관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토끼띠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신발 배치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안으로 꼭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발 끝이 여러 방향으로 제각각인 경우입니다. 토끼띠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토끼는 도망갈 때 한 방향으로만 집중해서 뜁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 잡힙니다. 신발 끝이 사방팔방 향하면 토끼의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돈을 모으려 해도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결국 어디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토끼는 한 방향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신발도 한 방향으로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발이 현관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토끼는 절대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구석, 안전한 곳에 숨습니다. 신발을 가운데 두는 것은 토끼를 위험한 곳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물 상태가 드러나고 시샘을 받고 결국 재물을 지키지 못합니다. 토끼는 조용히 구석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신발도 구석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발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경우입니다. 토끼는 출구를 몇 개만 만듭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려서 위험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으면 토끼의 영리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망설이다 놓칩니다. 토끼는 단순해야 빠릅니다. 신발도 적은 수로 깔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발이 문 바로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토끼는 굴의 입구와 집 사이에 항상 완충 구간을 둡니다. 신발이 문 바로 앞에 있으면 외부의 위험이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쁜 기운이 바로 침투해서 토끼의 평온한 기운을 해칩니다. 토끼는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신발과 문 사이에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발에 화려한 색이나 눈에 띄는 장식이 많은 경우입니다. 토끼는 눈에 띄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화려하면 위험합니다. 현관에 빨간색, 주황색 같은 강렬한 신발만 있으면 토끼의 조심스러운 기운이 사라집니다. 조용히 재물을 모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토끼는 차분한 색을 좋아합니다. 신발도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발을 현관 밖에 두는 경우입니다. 토끼는 소중한 것을 절대 밖에 두지 않습니다. 전부 굴 안에 숨깁니다. 신발을 현관 밖에 두는 것은 재물을 지키지 않고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건드릴 수 있고 나쁜 기운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토끼는 모든 것을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신발도 반드시 현관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집을 토끼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들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자 토끼띠들이 대대로 해온 방법입니다. 첫째, 신발은 현관 왼쪽 구석에 모아 두십시오.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구석 깊은 곳입니다. 다른 띠는 정면이나 오른쪽이 좋지만 토끼띠는 왼쪽 구석이 최고입니다. 토끼는 조용히 숨어서 안전을 확보합니다. 왼쪽 구석은 바로 토끼의 은신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토끼띠가 신발을 왼쪽 구석에 두면 재물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조용히 불어납니다. 남들이 모르게 부자가 되는 토끼의 지혜입니다. 둘째, 신발은 정확히 5켤레만 두십시오.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숫자는 5입니다. 오행, 즉 5가지 기운이 조화롭게 순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켤레는 금, 목, 수, 화, 토, 모든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 토끼를 보호합니다. 4켤레는 부족하고 6켤레는 과합니다. 정확히 5켤레. 이것이 토끼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셋째, 모든 신발 끝을 같은 방향, 왼쪽 구석 깊숙이 향하게 하십시오. 토끼는 도망칠 때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고 달립니다. 신발도 모두 같은 목표, 즉 안전한 구석 깊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밖에서 들어온 재물이 구석으로 모여들어 안전하게 쌓입니다. 토끼가 먹이를 구석에 숨기듯 재물도 구석에 모입니다. 넷째, 신발 간격은 손가락 2개 크기로 아주 가깝게 두십시오. 토끼는 가족끼리 몸을 붙이고 웅크려 있습니다.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손가락 2개, 약 3cm 정도로 가깝게 붙여야 합니다. 이 정도로 가까워야 토끼의 안전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간격이 넓으면 불안해지고 붙이면 답답합니다. 아주 가까운 간격, 이것이 토끼의 안정감입니다. 다섯째, 신발장 안에 작은 당근 모형이나 풀 그림을 놓으십시오. 토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채소와 풀입니다. 작은 당근 장식이나 초록 풀밭 그림을 신발장 안에 넣어두십시오. 크기는 손바닥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장식이 토끼띠의 평온한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토끼는 풀이 있는 곳에서 행복합니다. 풀 그림이 그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섯째, 현관에 연두색이나 하늘색 소품을 놓으십시오.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색은 연두색과 하늘색입니다. 초록빛 풀밭과 맑은 하늘, 토끼가 뛰노는 평화로운 풍경을 의미합니다. 연두색 작은 화분, 하늘색 작은 장식 또는 두 색이 섞인 소품이 좋습니다. 이 색들이 토끼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재물운을 끌어올립니다. 토끼는 평화로운 색을 좋아합니다. 차분한 색이 토끼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끼띠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강한 보호 기운을 지니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환석이라는 보석을 아십니까? 토끼띠에게 호환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토끼는 조심스럽고 민감한 동물이라 나쁜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눈 기운을 담은 호환석을 지니면 달라집니다. 호환석은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금전운과 건강운을 올려주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며 좋은 기회를 끌어옵니다.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차면 그 보호 기운이 온몸을 감쌉니다. 현관으로 안전한 둥지를 만들고 몸에는 호환석으로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토끼띠 분들이 호환석 팔찌를 차고 나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재물이 안정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선물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토끼띠끼리 모여서 함께 주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들고 있어서 주문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별 할인은 곧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50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후 댓글에 소원을 적으시면 추첨으로 3분께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 맨 위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확인하세요. 7째, 매일 자기 전에 현관을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토끼는 밤에 굴을 정돈합니다. 낮에는 밖을 돌아다니고 밤에 집을 정리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조용히 현관에 가서 신발을 확인하십시오. 제자리에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살펴보고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정리하면서 오늘도 안전했다, 내일도 평안하리라 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불안을 없애고 다음날의 운을 부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토끼띠 주부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 토끼띠 여성분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작은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돈 관리도 꼼꼼했지만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습니다. 벌면 의료비로 나가고 모으면 집 수리비로 나가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원인을 알았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10켤레 넘게 널려 있었고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토끼인데 굴의 출구가 너무 많습니다. 토끼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날 즉시 대정리를 했습니다. 신발을 5켤레만 남기고 전부 치웠습니다. 왼쪽 구석에 모아두고 모두 구석 깊은 곳을 향하게 했습니다. 간격도 손가락 2개 크기로 바짝 붙였습니다. 작은 당근 장식을 신발장에 넣고 연두색 화분을 현관에 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 갑자기 늘었어요. 한 달 뒤에는 편의점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고 석 달 뒤에는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장에 1,000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큰 지출도 없었고요. 신발만 바꿨을 뿐인데 이것이 토끼의 힘입니다. 원래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띠인데 현관만 제대로 하면 그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끼띠만을 위한 특급 비법 3가지를 더 알려드립니다. 첫째, 외출해서 돌아오면 신발을 벗기 전에 먼저 심호흡하십시오. 토끼는 굴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밖에 불안한 기운을 내쉬고 안에 평온한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고 조용히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이 습관이 밖에 나쁜 기운을 막고 집 안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둘째, 토끼띠는 동쪽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현관이 동쪽을 향하면 최고입니다. 다른 방향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나침반을 현관에 놓고 동쪽 방향에 연두색 소품이나 풀 그림을 두십시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토끼는 새벽에 가장 활발합니다. 동쪽 기운이 토끼를 깨웁니다. 셋째, 비 오는 날은 신발을 더 조심스럽게 관리하십시오. 토끼는 비를 싫어합니다. 털이 젖으면 체온이 떨어져 위험합니다. 비 온 날 귀가하면 신발이 젖어 있습니다. 젖은 신발을 그대로 두면 토끼의 안전한 기운이 약해집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고 신문지로 습기를 제거하십시오. 젖은 상태로 두면 토끼가 병듭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2일에 한 번씩 신발장을 환기하고 제습제를 넣어 두십시오. 토끼띠는 태어난 시간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새벽에 태어난 토끼띠는 활발하고 사교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발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오전에 태어난 토끼띠는 영리하고 계획적입니다. 신발을 더 정확하게 정렬하면 그 영리함이 빛을 발합니다. 오후에 태어난 토끼띠는 차분하고 신중합니다. 연두색 소품을 더 많이 두면 그 차분함이 재물을 지킵니다. 밤에 태어난 토끼띠는 직감이 뛰어나고 조심스럽습니다. 신발장에 당근 장식을 넣으면 그 직감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태어났든 현관을 조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토끼는 평온한 환경에서 가장 잘 삽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에서는 토끼가 불안해합니다. 현관에 먼지가 쌓이거나 신발이 어지럽거나 소음이 나면 재물이 달아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현관을 조용히 정돈하십시오. 내 집은 안전하다. 내 재물은 보호된다. 이 마음으로 현관을 관리하십시오. 이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지 마십시오. 토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놀랍니다. 또 다른 토끼가 있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집니다. 특히 토끼띠는 민감해서 거울이 더욱 해롭습니다. 만약 현관에 거울이 꼭 필요하다면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또는 거울을 벽장 안쪽에 숨겨서 평소에는 안 보이게 하십시오. 거울 없는 현관이 토끼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현관 매트도 중요합니다. 토끼띠에게는 부드럽고 푹신한 매트가 최고입니다. 색은 베이지색, 연두색, 하늘색 같은 차분한 색이 좋고 크기는 현관 절반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압박감을 주고 너무 작으면 불안정합니다.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 털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매트가 더러우면 토끼의 예민한 감각이 불편해하고 재물운이 떨어집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매트를 유지하는 것도 현관 관리의 핵심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조심하고 알뜰한데 왜 돈이 안 모이지?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토끼띠를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토끼는 영리하지만 그 영리함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현관은 바로 그 안전한 환경의 시작점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재물을 모아도 현관이 불안정하면 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현관을 안전하게 만들면 토끼의 지혜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아는 62세 토끼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돈을 다루는 일이라 늘 조심스럽게 살았고 계획적으로 저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퇴직할 때까지 큰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자식 결혼, 부모님 병원비, 집 수리 등 계속 돈이 나갔습니다. 60세에 퇴직하고 나서야 우연히 풍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 하셨지만 평생 조심스럽게 사신 분이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신발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5켤레만 왼쪽 구석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작은 당근 장식을 신발장에 두고 연두색 화분을 현관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61세 되던 해,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만기되어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운 좋게 크게 올랐습니다. 62세인 지금은 조용히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사십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평생 조심했는데 현관을 몰랐어. 토끼가 안전한 굴을 찾은 거야. 지금 이 영상 보는 토끼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조용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신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당장 한 곳에 모으십시오. 신발 끝이 다른 방향이라면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십시오. 신발이 너무 많다면 5켤레만 남기고 치우십시오. 신발장에 작은 당근 장식을 넣으십시오. 연두색이나 하늘색 소품을 현관에 두십시오. 이 5가지만 오늘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관을 지나면서 오늘은 평온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토끼의 안전한 기운이 깨어난 신호입니다. 3일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일주일 후에는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깁니다. 한 달 후에는 저축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석 달 후에는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돈이 새지 않고 정말 모이네. 이건 요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지혜이고 수많은 토끼띠가 경험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토끼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영리함과 조심성이라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2지의 네 번째로서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띠입니다. 안전하게 재물을 지키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토끼가 아무리 빨라도 안전한 굴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신발은 왼쪽 구석에 5켤레만 조용히 모으십시오. 모든 신발 끝을 구석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신발 간격은 손가락 2개 크기로 가깝게 두십시오. 신발장에 당근 장식을 넣으십시오. 연두색이나 하늘색 소품을 현관에 두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현관을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이 6가지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평온한 분은 준비된 토끼에게 옵니다. 그 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 한 켤레를 조용히 제자리에 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여러분은 숲속의 토끼처럼 이미 재물을 안전하게 지킬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차례입니다. 현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평온하고 부유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배운 걸 조용히 실천하시고 3일 후 느끼는 변화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토끼띠 재물복 받아갑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안전한 굴을 완성하는 주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토끼띠에게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조용히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부자 되시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에게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기회를 조용히 잡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을 평온한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